예, 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사실 연구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은 없으니까,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와서 연구를 이제 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들은, 이제,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1, 2년 지나고 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그 전에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돼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세하게 어떻게 각 스텝별로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자세히 실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거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그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약간의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교수들, 나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배울 때, 지도교수한테 배울 때 이런 걸 배우지 않아요. 어떤 지도교수도 사실은 아마 가르치지 않을 거야. 너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연구의 경로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의 경우나 다른 사람들, 다른 교수들, 동료 교수들을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멘토나 지도교수한테 쭉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야 라고 배운 적이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가장 최적화된 방법들을 찾아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 그 최적화되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쭉 그 연구의 경로를 얘기해 주는 게 도움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구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연구가 뭔지 어떻게 보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 식으로 말하자면 연구라는 거는 이제 결론은 있는데, 여태까지의 학술적인 지식 또는 이론, 그것을 전체적으로 스토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학술적인 스토리가 있고, 그거에 추가적으로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론적이든 실험적이든 이 두 개를 잘 합쳐서 기존의 스토리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리바이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데이터를 기반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드는 거죠. 물론 기존에 있던 스토리에다가 추가해서 조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이렇게 계속 조금씩 여러 사람들에서 업데이트 되면서 그 전체의 스토리가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겁니다. 그 스토리를 어떤 분야의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스토리는 이미 설치된 거예요. 설치드, 과거형 문자를 썼고, 그다음에 내가 만드는 이 스토리는 새로 쓰는 거니까 research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researching, 이거는 현재형이죠. 항상 researching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를 research라고 하는 이유가 영어의 어원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 축적된 과거라는 것이 있어요. 과거의 연구 결과물들이 있고, 그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그 분야에. 근데 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일단 발견해야 돼요. 어떤 한계에 와 있는지.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이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돌파해보자. 또 지금 갖고 있는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우선 기존 지식을 다 완성된 것으로서 받아들이면 한계하고 문제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리서치 할 수가 없어요. 리서치 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계와 문제를 우선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떠한 지식의 체계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스토리를 잘 듣고 잘 보고 한계나 문제점을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의 생각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티컬 띵킹이에요. 비판적인 사고력. 그래서 남들이 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는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비판적인 사고력이 요구가 된다. 예. 얘가 말하는 건 뭔가 잘못되어 있지? 라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연구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다. 크리티컬 띵킹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텍스트북이나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논문을 보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했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구나 라고 이 책과 논문을 읽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결론의 근거는 뭐지? 라고 자꾸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강의에서 전달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점이죠. 그런데 한계와 문제점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로써 연구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연구가 되는 거죠. 한계는 알지만 아무것도 새로 푼 게 없으면 연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지식이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와 문제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이 했던 시도들, 다양한 시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시도하고 똑같은 시도를 해가지고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고 또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풀려고 시도했고 또 왜 그것을 풀어내지 못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문제하고 한계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스텝은 왜 이 문제들이 안 풀리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끝나가지고는 새로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문제하고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지, 어떻게 풀지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존에 시도된 방법들은 다 실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A라는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또 B라는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C라는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보고 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이 풀려야 어떤 방법, 내가 제시한 새로운 방법으로 풀려야 이제 연구가 그 다음 단계, 한 발짝으로 결과를 내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 가지는 문제를 찾는 과정. 두 번째는 그 문제가 왜 안 풀렸고 또 그 안 풀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하고 방법론을 찾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시도해서 그 결과물을 검토하고 그 결과물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그 문제가 풀린 부분들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에 만들어졌던 스토리에 내가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서 그 스토리에 새로운 측면을 더해주는 이것이 연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연구를 실제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거는 논문 쓰는 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단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문제를 여태까지 사람들이 연구해왔던 그 결과물들을 잘 공부해서 문제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그게 안 만들어지면 프로젝트라는 것이 기획이 안 되는 거죠. 실제 무엇을 해야 될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A, B, C, D, E, F, G까지는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H, I, J는 시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H, I, J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데 시도해보자 라는 게 계획이 서겠죠. 그것을 프로젝트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것은 문제의식도 있어야 되고 방법론도 제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실제 이제 푸는데 책상에 앉아서 종이 한 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보통 웬만한 연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모아야 돼요. 이거는 뭐 아주 옛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현대적인 과학이 되기 전에는 이것을 개인들의 일종의 돈 많은 사람들, 귀족, 왕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정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연구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왕이나 귀족이 돈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연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물론 과학자들 중에서 잘 타고나서 잘 태어나가지고 군수적으로 태어나서 돈이 많은 사람이 귀족으로 태어나서 자기 돈을 가지고 연구했던 과학자도 있어요. 하지만 자금이 필요하다. 조금 현대가 되면 이제 과학자가 나서서 그 자금들을 모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개인적인 그 기부하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모으러 다녔어요. 에디슨이나 테슬라나 이런 사람들 시대에. 그리고 조금 더 현대적이 되면 2차 대전 이후부터는 대부분 국가가 이제 그 특정한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인 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얼마 안 됐어요. 과학의 전체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시스템이 워킹하고 있는 것은 7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짧아요. 자금 조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가서 내 프로젝트가 이게 굉장히 좋은데 이걸로 이게 성공하면 이런 좋은 일이 많을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혜택을 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연구비를 하나씩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팀이 조직이 돼야 되고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실험,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론적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계산의 방법론이 필요한 거고 대부분의 또 계산이 요즘은 컴퓨터를 활용하니까 적당한 컴퓨터 퍼실리티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프로그래밍도 돼야 되는 그런 장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여기에 또 돈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이 정도까지가 준비가 되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들 보고 공부해서 문제를 도출해내라, 프로젝트 기획하고 자금 조달하고 팀 조직해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이건 사실 지도교수의 몫이고 프로젝트 리더의 몫이에요. 근데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여러 뭐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블로그 같은 데 올려놓은 많은 불만 사항들을 보면 많은 불만이 뭐냐면 지도교수가 제대로 항상 이렇게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대로 안 준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어쨌든 이것은 그러나 지도교수의 몫이다.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는 사실 지도교수가 잘 공부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여태까지 안 풀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여기까지는 지도교수가 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금 조달 당연히 지도교수가 하는 일이고 연구팀을 조직하는 것도 당연히 지도교수가 하는 일. 그 팀원들한테 자 당신은 이걸 하고 당신은 이걸 하고 당신은 이걸 미션을 주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장치를 제작하는 미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우선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자라는 것까지 된 거죠. 기획이 됐으니까. 근데 이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어떠한 답이 나올 거야 라는 예상 답안을 일단 만드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불러요. 가설이라는 걸 항상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우리 연구실에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험을 하니까 내가 실험을 할 때는 이 실험을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 셋들이 나올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 셋들을 나올 것이고 그 데이터 셋들을 만들 것이고 그 데이터 셋들은 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결론 A나 결론 B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한 결론, 네거티브한 결론. 포지티브하다고 일단 말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내가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설을 긍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해야 되니까 또는 부정적으로. 그 얘기는 정확한 가설이라는 것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라는 걸 하기 전에 실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는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생각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가설이라는 것이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모양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실제로 실험을 하겠죠. 실험을 물론 내가 머릿속에 그린 그 데이터의 셋들이 실험에 다 잘 구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들을 원하고 있는지 가능한 데이터 셋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계속 실험을 할 것이고 그 원하는 데이터들이 나올 때까지. 근데 항상 가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가설을 부정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은 열려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실험 결과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실험 결과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해석을 해서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또는 이 가설을 부정하고 있는지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라는 것은 가설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가설을 뒷받침해 주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실험을 할 때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실험을 이렇게 가이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떤 실험을 해서 어떤 가설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뒷받침해줘야 되지 하는 그 데이터 셋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계획이 잘 안 되는 거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빨리빨리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데이터를 많이 뽑아야지 해서 막 이렇게 뽑을 수는 없잖아요. 잘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는 상태로 가장 효과적으로 그 길을 찾아가는 데이터들을 선택해서 뽑아야 되는 거고 그걸 또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 모든 게 지도가 없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해석이 잘 안 되면 이제 뭐 계산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적이지 않은 방법들도 동원하겠죠.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이나 해석을 이런 과정이 끝나면 잠정적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잠정적이에요. 완전한 결론이 아니라 이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것은 내가 세운 가설들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거고 가설이 맞았으면 맞는 거고 틀렸다 하면 그 가설이 아닌 두 번째 가설을 세우겠죠. 다시 그럼 이거는 내가 세운 가설이 부정된 거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래야 돼 라고 그 가설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에 세운 가설 그대로 확장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가설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주장하고 싶은 이제 새로운 가설 이것들이 도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잠정적인 결론이 났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잘 그려서 논문으로 써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논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글쓰기를,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지난번 강의에 다 담았고 프레젠테이션은 또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요 앞에 부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